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2월입니다. 토요일 이 시간 마음 나누고 있는데 12월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네요. 네. 올 한 해도 이제 이렇게 참 가는 게 아쉽죠. 오는 2025년이 좋으세요? 가는 24년이 아쉬우세요? 뭐 둘 다 썩 반갑지 않은 나이가 된 것 같아요. 맞아, 세월 가는 게. 네, 2024년이 시작될 때 어떤 계획들을 세웠던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냥 2025년부터 또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24년에 계획 많이 세우셨었어요? 뭐 해야 될 것들이 꽤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사람 사는 곳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밀리고 또 뭐 보류되고 이런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12월이 되면 계속 이렇게 날짜가 참 빨리 가는구나, 시간이,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게 되는 또 달이 12월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학습장애라는 질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학습장애? 네. 오. 이 학습장애는 단순히 공부를 못하는 경우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학습장애와 질환을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낯설게 느껴지긴 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는 게 병이라고 아이를 학교에 보냈더니 공부를 좀 못하는 것 같아서 네. 우리 아이가 혹시 학습장애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냐 검사나 상담 요청을 하시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학습장애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주 특정 영역에서 너무 심한 성적 부진을 보이는 경우가 있을 때 의심해 볼 만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부를 못하거나 학습 의욕이 없는 것과는 좀 다르고요. 네. 반드시 어떤 특정 영역에서만 부적응적인 그런 이상 증상이 있을 때를 우리는 학습장애를 의심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낯선 개념일 수 있는데 단순히 공부에 흥미를 못 느끼거나 왜 이렇게 애가 공부를 잘 안 하지 혹시나 이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특정 영역만 부진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다른 영역들은 평이하게 잘 하는 편인데 뭐 예를 들면 문장을 읽는 것이 어렵다고 하거나 산수 계산만 유독 힘들어 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공부를 하기 싫어서 성적이 안 좋은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냥 말 그대로 공부에 아직은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그냥 아이들은 싫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를 미션을 수행해야 된다는 건 아이한테 버거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못하는 것뿐인데 좀 지나치게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 학습장애의 경우는 다른 영역들은 정상 수준으로 이해를 해내는데 특정 영역만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학에서는 특정 장애군으로 분류를 해내는데요. 이 학습장애는 우리가 알고 있는 IQ로 측정되는 지능은 평균이거나 오히려 평균 이상인 경우들이 있고요. 읽기, 쓰기, 듣기, 추론, 산수 계산 등의 어떤 특정 학습 영역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장애 스펙트럼을 지칭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훨씬 더 가깝겠습니다. 그 특별한 게 뭐 공부를 싫어하거나 네, 그런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네. 그런데 유독 이 부분이 좀 떨어진다. 네. 그럴 경우에는
저는 수학을 좀 못했거든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되죠. 좀 못하는 건 누구나 좀 못해요. 잘하는 게 오히려 특이한 거고요. 네. 예, 좀 못하고 과목마다 차이가 좀 나잖아요. 네. 예, 자기 좋아하는 과목이랑 싫어하는 과목이랑. 보통 그런 경우에는 수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큰데 계산에 있어서 이제 뭐랄까요, 추론이 안 된다거나 이해가 떨어진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깊이 진단을 해보거나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자, 오늘은 학습장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네가 사준 넥타이에 화이트 셔츠 조금 작은 한동안 난 입던 팬츠 혼자 입고서 날 랄랄라 혼자 좋아서 날 랄랄라 다시 꺼낸 많이 낡은 스티커 사진 예전 너와 내가 행복해 웃는 사진 혼자 보고서 날 랄랄라. 자, 오늘은요, 학습 장애에 대한 얘기 나눠봅니다. 그럼 학습 장애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거부터 좀 살펴볼까요, 선생님? 네, 문제가 있는 학습 분야에 따라 종류를 분류하는 것이 학습 장애인데요. 네. 이를테면 글자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에 문제를 보이는 경우를 읽기 장애라고 해요.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질 경우를 쓰기 장애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기본 계산이나 산수 문제 해결 능력에 결함을 보이는 경우를 산수 장애 등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학습 영역에서 결함을 보인다고 해서 모두가 장애는 아니에요. 이 학습 장애는 연령과 지능, 교육 수준을 바탕으로 마땅히 기대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경우만 장애가 있다고 해야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뭐 엄청 어려운 문장을 못 쓴다고 해서 쓰기 장애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그렇죠, 오해를 그렇죠. 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네. 초등학생이 미적분을 이해 못한다고 산수 장애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예. 그 초등학교 2학년 정도면 구구단은 뭐 충분히 해야 하는데 그 곱하기에 대한 이해가 너무 떨어진다.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네.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네. 경우고요. 이렇게 마땅히 기대할 수 있는 기준에서 부진함을 진단해야 하는 것이 중요해서요. 네. 반드시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신체 장애로 인한 문제나 정서적인 장애와 같은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는 학습 장애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아, 이 정서적인 장애와 같이 해서는 또 별개로 보는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우리가 학습 장애라는 말 자체에 대한 의미 파악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겠네요. 아니면 네. 오해하기 쉽네요. 그럼요. 학습 장애처럼 특수해 보이는 장애는 근데 원인이 따로 있을까요? 학습 장애는 노력 부족이나 흥미 결핍으로 생기는 장애가 아니고요. 네. 불충분한 교육이나 환경의 문제 그리고 학습의 결핍이나 특정한 마음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 학습 장애는 유전적인 어떤 문제가 먼저고요. 네. 그리고 생물학적인 불균형이나 산모일 때 임신 기간 중에 약물 복용에 부작용이 있다든가 특정 두뇌 영역 결함과 같은 원인으로 생기는 병의 일종으로 보는 거예요. 네. 일종의 두뇌에 생긴 병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학습 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 중에는 간질이나 신경계의 감염이나 사고로 인한 두뇌 손상이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환의 일종이다라고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리 두뇌 학습을 담당하는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이 학령기 아동의 5에서 7% 정도가 학습 장애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거든요. 네. 예. 유형 중에는 읽기 장애가 가장 많다고 하고요. 여자아이보다는 남자아이가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요. 네. 그런데 학습 장애는 학령기 아동에게만 있는 장애는 아니거든요. 어른에게도 있죠. 네, 있습니다. 아동기에 전문적인 특수 교육을 받아서 어떤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습 장애를 방치하게 되면 평생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는 장애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는
있는 거죠. 네. 아이의 입장에서도 학습과 그에 따른 좋은 성과를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게 아니겠죠. 힘들고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가 되지 않는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한 장애 혹은 기능 이상이란 건 없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을 해주시고 네. 몸이 아픈 것과 마찬가지로 두뇌의 어떤 기능적인 면에 이상이 생긴 것일 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와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면 오해하거나 또 네. 편견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꼭 짚어주시고 계시네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퀴즈 하나 내볼까요? 네, 오늘은 사자성어 퀴즈가 나가겠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것을 이룩하고 한 달이 지나면 크게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의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일석이조, 2번 일취월장. 네, 오늘은 사자성어 퀴즈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것을 이룩하고 한 달이 지나면 크게 앞으로 나간다. 사자성어는 1번 일석이조, 2번 일취월장. 아주 쉽죠, 여러분? 맞춰주세요. 다가서지 못하고 헤매고 있어. 좋아하지만 다른 곳을 보고 있어. 가까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져가는 우리들의 마음처럼 만나지 못해 맴돌고 있어. 우린 마치 평행선처럼 말도 안 돼. 우린 반드시 만날 거야. 기다릴게 언제까지나. 미처 말하지 못했어. 다만 너를 좋아했어. 어린 날의 꿈처럼 마치 기적처럼 시간이 달려. 네, 사자성어 퀴즈 내드렸어요.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것을 이룩하고 한 달을 지나면 크게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의 사자성어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선생님? 네, 정답은 2번 일취월장입니다. 일취월장. 어리면 어릴수록 그래도 마음만 있으면 일취월장이 참 꽤 그래도 됐던 것 같은데. 네, 한 해 한 해 일취월장 해야 될 텐데 그냥 나이만 먹는 것 같아요.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더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또 12월이네요. 네. 자, 일취월장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여러분, 우리 4부로 가서 오늘 학습장애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I don't want a lot for Christmas. There is just one thing I need. I don't care about the presents underneath the Christmas tree. I just want you for my own, more than you could ever know. Make my wish come true.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Yeah. I don't want a lot for Christmas. 네, 이건 박사의 마음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학습장애 얘기를 나눠봤는데 3부에서는 이제 오해와 편견 없이 학습장애가 어떤 것인지를 좀 정확하게 저희가 정의를 내려서 그걸 좀 배웠었고요. 학습장애가 진짜 학습 영역에서 그러면은 얼마나 못하는 건지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 건지 요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학습장애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읽기장애, 쓰기장애, 산수장애, 그리고 기타 학습장애 이렇게 나누는데요. 네. 우선 읽기장애는 읽기 속도나 읽기의 정확도 그리고 읽은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를 말해요. 문장을 읽을 때 단어들을 빠뜨리고 읽거나
심한 더듬거림을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글자의 순서가 마구 섞여 버리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생생 라디오 이렇게 단어가 있으면 네. 이걸 생디오라 생 이런 식으로 어. 보이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일부 읽기 장애 케이스는 글자들은 능숙하게 읽지만 또 읽은 내용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을 보이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읽기 장애는 예후가 꽤 좋은 편이라서 치료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요. 예후가 좋다니까 다행이네요. 네, 훈련을 통해서 많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해요. 네. 그리고 쓰기 장애를 보이는 아동들은 글로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이런 아동들의 글을 보면 문법이나 철자의 오류가 너무 많고 문장 구성이 엉망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글을 쓰는 속도도 아주 느려서요. 저학년이 하는 받아쓰기 하잖아요. 네. 그 능력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봐야 하는데요. 받아쓰기 능력은 연습으로 금방 향상이 되지만 장애의 경우는 쉽게 좋아지거나 훈련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아유, 이거 진짜 어렵겠다. 이런 장애가 있으신 네, 분들은. 저도 받아쓰기는 좀 어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받아쓰기를 처음에 학교에서 해서 점수를 엉망으로 받아왔어요. 네, 그래서 네. 엄마가 왜 이랬냐고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빠르게 부르신다고 제가 주장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속도를 맞추는 맞추기?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요. 예, 이렇게 해서 적응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학습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런 훈련만으로는 어렵다. 어렵고 이렇게.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예. 근데 또 치료를 받으면 나아지기도 하니까 네. 어릴 때 제대로 진단해서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텐데 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어른이 되면 진짜 어려움이 많겠어요. 네, 어릴 때 학습 장애로 나타났다가 성인이 돼서 난독 증상이 여전한 경우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사고로 인한 두뇌 손상이 있거나 해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학습 장애를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난독증이 거기에 좀 들어가겠네요. 네, 거기 들어갑니다. 읽기 장애와 쓰기 장애 말고도 산수 장애 같은 경우에는 숫자나 기본 어떤 산수 그리고 수학 부호의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어하고요. 네. 아주 사소한 계산에서도 잦은 오류를 보이게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도형이나 분수, 소수와 관련된 문제들은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그래프 이해도 정말 어려워하고요. 네. 보통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에야 이 장애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전엔 잘 모르고. 네, 그전에는 이걸 다루지 않기 때문으로 네. 보는데요. 학습장애의 경우에는 기본 지능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청소년 시기가 되어서야 뚜렷하게 진단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네. 네. 그 밖에 기타 학습장애들도 있는데 뭐 비언어적인 학습장애 유형들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시공간의 능력이 잘 발달하지 못했거나 방향 감각이 너무 없다거나 혹은 운동 능력에서 결함을 보이는 경우들이 기타 학습장애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학습 장애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데 모르면은 또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학습장애의 경우에는 2차적인 문제가 특히 심각할 수 있다고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 양육자가 잘 모르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뭐 치료 시기는커녕 이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네. 너무 자연스럽게 아이를 다그치게 되고 야단 듣게 되잖아요. 받아쓰기를 못 해오니까 자꾸만 그냥 야단만 치게 되는 경우들이 아픈 게 생기죠. 아니라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서. 네, 공부를 잘할 수 있을 텐데 못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거죠. 특히나 또 지능도 또 높다고 하니까 그죠? 네. 이제 어른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겉보기에는 노력을 안 하거나 진짜 게을러서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이를 쉽게 야단치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보호자의 반응에 아이는 심리적으로 위축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병을 더 깊게 만들 뿐이라고 해요. 2차적인 문제로 놀랍게도 ADHD를 언급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인 ADHD와 학습 장애의 경우에 기질적으로 우울증이 같이 오는 경우가 전혀 없는데 이 2차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꾸지람을 듣고 너무 비난을 듣는 바람에 아이가 마음의 병이 같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고 비난을 자꾸 받으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그 우울증이 오게 되고 네. 그다음에 다른 학습에도 영향을 미쳐서 다 못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교육법이라든가 치료법은 당연히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학습장애는
생각보다 치료 기간이 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1년 이상은 물론이고요. 네. 그 1년 이상 되는 기간 동안 주 2, 3회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요. 무엇보다 장애의 특성상 개인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는 개별화된 접근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하거든요. 네. 같은 학습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더라도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고려한 아주 다르고 특별한 치료들이 적용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치료되지는 않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면 망설일 이유가 별로 없고요. 네. 성인이 돼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도록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도움들이 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읽기 장애 같은 경우에는 큰 글자를 천천히 읽는 연습부터 새롭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부분을 도와주고 나름대로 읽어내는 것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네. 쓰기 장애 같은 경우는 글쓰기 오류를 굉장히 잘 잡아주고 아주 천천히 한 문장씩 쓰는 연습을 늘려가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라고 조언들을 하거든요. 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못하거나 어려워하는 것 자체를 이해해 주기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개선을 돕는 데는 자신감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주 아주 작은 발전만 보여도 좋은 반응과 칭찬을 해서 자신감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 노력해서 좋아지는 면들을 피드백해 주는 것이 좋은 치료법이라고 해요. 네. 이 학습장애의 경우는 개개인마다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다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쓰기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읽기 장애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격려와 관심 그리고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보호자가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해요. 네. 학습장애 치료와 개선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되면 초등학생의 경우는 학습 능력과 관련된 교육과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고요.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자신감을 높이고 원활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상담 치료가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자신감을 가져야지만 훨씬 더 치료에도 도움이 되겠다. 그렇죠? 관심이겠죠. 우선 아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부진한지를 발견해주는 관심이 가장 중요하고 네. 나아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아이같이 미소 짓는 그대가 보여요. 아무도 모르는 수줍은 들꽃처럼 밤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보다 눈부신 그대의 기억을 놓지 않을래요. 조용히 눈을 마지막 코너 속의 코너. 마음이 반짝해지는 반가운 이야기.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학습장애를 실제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성공한 사람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할리우드 스타 탐 크루즈가 그렇죠. 난독증. 맞아요. 저도 난독증. 얘기할 때 그분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 예, 난독증을 앓았던 것으로 유명하죠. 이 난독증이 학습장애입니다. 학습장애 중에서도 읽기장애에 해당하는 것이 난독증인데요. 네. 탐 크루즈는 7살 때 난독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읽고 쓰는 것은 물론이고 발음조차 정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깊은 좌절감에 빠져서 일에 집중하지 못했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본격적인 배우 생활을 시작하면서는 대본을 암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것을 외우면서 시작을 했대요. 지금은 난독증을 극복한 것으로 알려져 야. 있습니다. 그럼 오랜 시간 난독증을 알아오셨는데 어른이 돼서 좀 네. 극복을 하신 거네요. 나름대로의 훈련법을 아. 터득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여지는 거죠. 특히 배우가 난독증을 앓으면 진짜 힘들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음. 포기하기에는 인물이 너무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근데 엄청난 노력이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예, 맞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습장애로 대표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데요. 네. 에디슨이 사실은 학습장애의 그래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쓰기장애가 심했다고 하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학교 생활 적응을 못해서 음. 선생님은 포기를 해버렸는데 엄마가 교육을 시켜서 성공한 사람이 에디슨이죠. 그 시대의 진정한 홈스쿨링의 성공 사례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도 읽기 장애가 있었고 피카소도 기타 학습 장애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학습 장애 같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쩌면 이런 분들이 성공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 주변의 편견이나 선입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의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학습장애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네. 그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얘기 나누면서 풀 수 있는 공간이었네요. 자, 오늘 얘기도 감사했고요. 다음 주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은요. 무한도전의 그래 우리 함께 준비했어요. 자, 구성함 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고요. 저는 또 내일 볼게요. 너에게 나 하고 싶었던 말 고마워 미안해 함께 있어서 할 수 있어서 웃을 수 있어 정말 고마워서 내 손을 놓지 않아줘서 힘을 내볼게 함께 있다면 두렵지 않아 내가 늘 웃으니까 내가 웃음나봐